안녕하세요. 경영통계 강의를 하게 된 신숙현입니다. 호텔 경영과 2학년 산업체 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죠. 역시나 이번 학기에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은 불가하게 됐고요.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 강의를 올리려고 해요. 통계하면은 너무나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되게 쉬운 과목이기도 해요. 컨셉 정리만 잘하면. 그래서 이번 강의 목표는 웬만하면 수리는 사용하지 않고 통계가 이 세상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지금 적용이 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재밌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죠. 뭐 TV나 라디오나 모든 기법들에 대해서 지금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영 통계 시간에는 이 빅데이터 기법들이 지금 비즈니스 경영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수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정말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어떤 방정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수업은 다 잘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전엔 일하고 오후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강의인데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로 대체되니까 언제든지 뭐 시간 날 때 25분씩 길게 딱딱 25분씩 짧게 올릴게요. 보고 학습한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은 해드리는 걸로 해요. 그러면 먼저 요번 학기에 잠깐만요. 이번 학기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건지 강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번 학기 수업 강의 개요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경영통계, 그쵸? 그래서 여기 경영통계 수업 시간에 뭘 할지에 대해서 한번 수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강의 개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요 강의 내용이에요. 4차 산업 시대의 빅데이터가 뭔지를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걸로 주제를 좀 잡았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죠.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인 IoT, 클라우드, 뭐 모바일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경영에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빅데이터 시대 통계학은 또 뭔지 통계학의 역할 이해하기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데이터의 분류 및 분석, 해석 능력을 배양하려고 하고요.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한 통계 리터러시 배양이라고 적었는데요. 리터러시라는 뜻은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쵸? 지금은 뭐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인터넷 SNS 활동을 하다 보면 수많은 그림들이 우리 눈에 접하게 돼요. 그쵸? 이런 통계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나온 이 수많은 그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건지, 요 읽어내는 방법 보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학의 개념의 이해, 수식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개념 이해 정도로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빅데이터든 통계학이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사례 중심으로 이번 학기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경영통계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학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고 복잡한 수식보다는 원리와 스토리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배양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잡한 수식보다는 원리와 스토리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계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사례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통계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재 및 강의 진행 방식이에요.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을 관심 있으신 분은 교보문고나 뭐 예스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사서 보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늘 자료를 올릴 테니까 제 자료를 참고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임은 꼭 교과서를 본다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니까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사라고 권하진 않겠어요. 뭐 사라고 한다고 지금 뭐 사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다 올릴게요. 근데 한 권 정도 제가 들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보면은 재미있는 책이다라는 정도만 소개를 할게요. 수업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사례들은 제가 다 올려줄게요. 자료로. 그 다음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사이언스의 매력이라는 책도 있고요. 알기 쉬운 통계학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다 특히 알기 쉬운 통계학은 아주 기초 통계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인데요. 통계학 하다 보면은 이 부분 좀 모르겠다 싶으면 이 책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매력이라는 책은요.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으로서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다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참고 교재로 가장 참고 교재로 쓰기에 좋은 책이어서 제가 올렸어요. 제가 수업하다가 요 책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은 이렇게 동영상 강의 제가 PPT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강의 중심이겠죠. 수업 중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얘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소통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뭐예요? 제 카톡도 알려주고 제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제 이메일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늘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사실 이 비대면 수업의 단점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문제고 학생들은 지금 내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난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벌써 이게 지금 2년째 지금 4학기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을 보고 서로서로 의사소통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동영상 강의를 대체하고요. 대신에 이제 또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내가 동영상을 올리는 걸 몇 번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이 의사소통의 부재에 대한 단점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늘 어떤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카톡, 이메일, 문자 또는 뭐 학생들이 원하면 줌 1대1 페이스타임 강의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 이렇게 수업해보면 정말로 저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뭐 교수님 이게 궁금해요 하면은 제가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는 전화로 알려주기가 곤란하면 내가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힘들겠다 싶으면 1대1 페이스타임 줌 강의를 열어놓고 제가 화이트보드 칠판처럼 써서 문제를 쫙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상담하기도 하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저한테 비대면 수업에 어떤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질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다른 학교 수업들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대답은 못 해주지만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는 꼭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안 자고 있으면 뭐 10시, 11시, 12시까지도 제가 대답을 해주니까 시 공간에 구애하지 말고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면 돼요. 저는 또 이제 모음으로 해놓고 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면 어떤 이런 SNS 창구를 통해서 이메일 이런 창구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24시간 안에는 학생들하고 시간을 조율을 해보고 답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은 꼭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적평가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지난 학기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석은 경민대학 학사 방침에 의해서 20%예요. 그래서 한 번 결석하면 마이너스 2점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과제 및 수업 태도는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수업 태도. 그래서 과제 및 수업 태도는 10%만 줬고요. 과제도 딱 한 번 정도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이것도 아주 쉬운 걸로 대체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보통은 빅데이터 통계학의 활용 사례를 조사를 해와서 저한테 제출하고 대면 수업인 경우에는 발표를 하고 학생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데 지금 이게 좀 힘들죠. 힘들어서 빅데이터 통계학의 활용 사례를 조사를 한번 해오는 건데 요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35점씩이에요. 35점. 중간고사도 35점, 기말고사도 35점인데요. 제 수업의 특징은 늘 얘기했듯이 특히 이 산업재반인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주차와 15주차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8주차에도 시험을 볼 거고 15주차에도 볼 건데 이게 지금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대면이 되든 비대면이 되든 상관없이 7주차 수업 한 동영상 강의에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100%다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7주차 강의만 잘 들으면 중간고사를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14주차 강의를 잘 들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0점 맞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늘 얘기하고 항상 문제를 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산업재반인 경우에는 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지금 뭐 훈련이 겹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리 사전에 나한테 꼭 연락을 해줘야 지금 학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주차, 14주차 수업을 더 열심히 들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석은 지금 20%인데 이 출석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 이상 결석하면 자동 F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면 수업 하는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뭐 유도리 있게 뭐 병원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학생 사정들에 의해 가지고 출석 인정도 해주고 훈련도 많이 갔다 오고 하니까 피곤하면 뭐 조금 뭐 지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유도리 있게 많이 어떤 출석 점수를 제가 체크했었는데요. 지금은 동영상 강의이다 보니까 듣지 않으면 80% 이상 듣지 않으면 자동 F로 처리가 돼요. 이거는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올릴 텐데 3개씩 그냥 짧게 올릴 텐데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냥 정말 힘들면 자기 전에 틀어놓고라도 이렇게 들으면서 자서 이걸 꼭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정말 점수를 주고 싶어도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지금 또 군인들이로 알고 있는데 F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출석에는 꼭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꼭 일일이 전화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지금 뭐 사회인이니까 어쨌든 알아서 책임감 있게 출석 정도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날 시험을 본다거나 또는 뭐 다른 문제 뭐 과제물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출석은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출석은 꼭 들으셔야 돼요. 꼭 틀어놓고 지금 결국은 1주차부터 15주차까지가 수업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빼더라도 13주차 동영상 강의를 3개씩 꼭꼭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25분씩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안 들으면 마지막에 지금 계속 틀어놓고 들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그냥 75분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주잖아요. 그냥 매번 꼭 잊지 않고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출석에 대해서 꼭 제가 강조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평가 방법은 지난 학기랑 동일해요. 절대평가고요. A가 50%, B 이하가 50%예요. 그래서 B 이하가 50%이기 때문에 C랑 D랑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A를 주고 싶지만 학교 학칙상 A반, B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뭐 지금 2반 수업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4명이
4명이 A, 4명은 B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또는 뭐 정말 출석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면 F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제가 웬만하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B를 다 주려고 하니까 성적은 잘 나갈 거니까 성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성적도 보면은요, 나중에 A, B로 나눠지는데,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A, B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 A를 주고 싶지만 B를 맞더라도 뭐 학식상 뭐 본인이 한 만큼 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로 공유를 한번 해서 화이트보드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중간에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신숙현입니다. 사실은 제가 1997년도, 아니 2000년도부터구나. 경민은 2000년부터 경민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에서부터 강의를 해서 한 2003년 동안 3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2003년에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2016년에 돌아와서 2016년부터 다시 경민의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변하기도 했고 했더라고요. 네, 제가 뭐 한 13, 14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또 한국이 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민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다니고 강의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과 어떤 열정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 수업만 잘 따라오면 강의 성적 받는 거 이런 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다시 한번 제가 강의 계획서에 썼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ssh0205에요. 그리고 골뱅이고요. 한 메일 넷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페이스타임을 요구하거나 하면은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7751-8548입니다. 요거를 저장을 해 놓으면요. 제 카톡이 뜨니까 개인 카톡으로도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돼요. 뭐 개인 카톡으로도 질문해도 되니까 요렇게 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학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제 정보를 삭제하셔도 좋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공유 중지를 잠깐 하고요. 그러면 일단 강의 개요에 대한 설명은 잠깐 했고요. 이번 학기에는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건지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본 다음 1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주별 강의 계획이에요. 오늘 할 거는요. 강의 개요 및 내용을 소개를 할 거고요.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학이 뭔지, 도대체 통계랑 빅데이터의 차이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면 이제 2장부터는요. 2주부터는 통계학에 필요한 3가지 지식. 우리가 그 이제 2주, 3주, 4주차 쭉 살펴볼게. 도대체 평균은 뭔지, 표준 편차는 뭔지, 산포는 뭔지, 변동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쭉쭉 할 거예요. 쭉 할 거고 그리고 6주차에는 이산형 분포와 연성경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도대체 가설 검정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사실은 팬데믹 상황이어서 모두 어렵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어저께 그 백신 2차 화이자를 맞았는데요. 1차는 아스트라 맞고 2차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그저께 맞았죠. 어제 하루 종일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지금도 얼굴이 지금 좀 부어있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화이자, 아스트라, 모더나 수많은 백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1년 만에 긴급 승인된 백신이에요. 그렇죠? 보통 백신이 나오면 임상 실험을 3년 정도 하죠. 3년 정도 하는데 지금 이 3년 정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화이자는 지금 제대로 승인한다고 하는데 1년 만에 긴급 승인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부작용 사례도 생기고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줘야 이 사태가 정리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지금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백신을 맞을 때 어떻게 가설 검정을 하냐는 거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백신인지 아닌지 검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것인지,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이 백신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가설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미있게 한번 다뤄볼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가설 검정에 대해서도 어떤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가설 검정을 하다 보면 제1종의 오류와 제2종의 오류 개념도 나오고요. 요 개념도 우리가 사실은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주 쉽게 하려고 해요. 사실은 1종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고요. 제2종의 오류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제1종의 오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효과가 뭐예요? 없는데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본 크기를 설계를 해야 되고 가설 검정은 쓸모없는 토론에 종지부를 찍어준다. 이것도 아주 사례로 재미있게 한번 하려고 해요. 지검정으로 덜렁이가 제1종의 오류라는 건데 제1종의 오류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T검정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해도 돼요. 뭐 데이터가 30개가 넘는 경우는 G검정 30개 이하인데도 뭐 본산이 알려져 있으면 G검정 이런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는데 아주 쉽게 아주 쉬운 사례로 가지고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중학수학으로 이해하는 회귀 분석이에요. 중학수학으로 이해한다라는 말은 제가 이 회귀 분석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귀 분석까지 웬만하면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학생들이 또 회귀 분석을 어렵게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개념만 알면 여러 가지 통계학 툴들이 많아요. SPSS도 있고요. 뭐 요즘 빅데이터 새로운 활용 사례에서 R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개념만 알면 문제 푸는 거랑 답은 뭐예요? 다 통계학 도구가 알려주죠. 툴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설명하려고 해요.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결과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결과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만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수식, 뭐 y는 ax 플러스 b 또는 평균, 표준 편차를 내는 아주 간단한 수식만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런 기법들이 어떤 자료가 데이터가 왔을 때는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통계학적인 툴을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치, 그 결과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지금 하려고 하니까 또 산업체 반이기도 하니까 웬만하면 제가 수식 설명은 다 빼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요. 사실은 기본적인 강의 개요는 끝났고요. 경영 통계 수업은 이렇게 해서 1주차에서 15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비대면 수업이 돼서 참 안타까워요. 저도 학교 가서 학생들을 보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요. 그 대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뭐 동영상 강의 꼭 시청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제가 이메일은 꼭 조금 늦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꼭 저를 활용해 주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1주차 우리 첫 번째 강의 개요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고 두 번째 강의로 돌아와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통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